네, 안녕하세요. 청각박사 박성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보청기 회사에서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벨톤이라는 회사입니다. 벨톤 그리고 리사운드라는 회사를 같이 이제 합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회사긴 한데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일한 회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벨톤이라는 회사는 사실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벨 아시죠? 전화기 발명한. 거기서 이제 모태가 생겼고, 해양 장비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다 이제 보청기까지 이렇게 개발이 된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였는데 아주 괜찮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또 사정에 의해서 리사운드라는 이 덴마크 회사와 이제 한 수년 전에, 뭐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에 이제 합병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리사운드라는 회사가 벨톤이라는 회사를 인수 합병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은 동일한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벨톤이라는 회사하고 리사운드라는 회사의 보청기가 이제 거의 지금은 거의 동일한 어떤 그런 플랫폼, 어떤 칩, 메인 칩을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하우징, 이제 껍데기나 어떤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다르고, 지향하는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이제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이름을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거의 비슷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벨톤이라는 회사는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많이 없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 리사운드라는 회사하고 같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거의 뭐 한 7대 보청기, 뭐 9대 보청기 안에 이제 속하는 보청기 회사고요. 성장을 되게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보청기 중에 하나입니다. 벨톤이라는 보청기를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리사운드라는 보청기는요, 사실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리사운드라는 보청기는 그 주로 병원에서 뭐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개인 병원이나 좀 중종합병원,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는 병원에서 주로 처방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리사운드라는 보청기는 병원에서만 주로 납품을 하는 보청기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몇 개의 센터라든지 그 인지도가 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보청기 좀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 리사운드 보청기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필요하면 저희 회사에서도, 가나운 보청기 회사에서, 박성일 청각재활센터에서도 리사운드 보청기를 취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리사운드 보청기는 병원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보청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리사운드 보청기를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벨톤 보청기를 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안에 이제 보통 리사운드의 보청기 어떤 모으는 기능이나 보청기 어떤 그런 방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다르다고 보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벨톤 보청기는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이 벨톤 보청기는 소리 자체는 일단 포낙이라든지 오티콘, 뭐 이런 어떤 덴마크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같은 덴마크 회사 쪽일 수도 있는데, 약간의 미국의 어떤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같이 합쳐지면서 조금은 소리 자체가 아주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약간은 좀 고주파 수대역이 좀 강조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보청기인데요. 물론 고주파 수대역이 좀 강조가 되면은 고주파수 쪽에 있는 소리의 어떤 소리 음소들이 있죠. 시읒이나 지읒이나 뭐 파차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 고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듣는 것에 있어서 크게 내가 무리가 없으면은 그쪽 주파수 대역을 조금 더 내가 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프로그램, 보청기 피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조절하는 부분을 보면요,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제가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장점이 좀 많기 때문에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는데, 단점은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보청기를 이제 무선 방식으로 좀 많이 연동을 해서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유선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보청기 피팅 프로그램, 조절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청기를 조절해서 피팅 값을, 조절된 값을 보청기에 다시 심고, 값이 좀 달라지는 것들을 다시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생기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청기를 컴퓨터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읽어지는
그 오류가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하게는 컴퓨터를 껐다가 켜야 되는 뭐 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뭐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벨톤 보청기 굉장히 장점이 좀 많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무선 방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보청기를 쓸 때 요즘에는 이제 블루투스 아시죠?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도 무선으로 그죠? 듣고 이런 부분도 제가 앞에 다 설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핸드폰 이렇게 받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죠. 무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 자, 우리가 포낙이라든지 유니트론, 뭐 한사돈 보청기 같은 경우는 핸즈풀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 그대로 손이 이제 프리하다. 그래서 핸드폰은 그냥 안에 넣어놔도 뭐 이렇게 가방 안이나 뭐 주머니에 넣어놔도 통화가 충분히 잘 된다. 이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핸드폰에서 걸려오는 수신 신호를 여기서 보청기에서 받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말소리를 이 보청기에서 소화기 마이크에서 받아서 상대방에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할 수도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죠. 좀 주위가 시끄러우면은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상대방한테 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 통화에 대한 어떤 장점적인 부분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벨톤 보청기는 핸드폰 소화기를 이렇게 약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이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바로 들립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바로 마이크를 통해서 상대방이 들리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공간에서도 들리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원래의 난청자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듣는 방식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시끄러운 공간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좀 조용한 공간에서 그냥 일반 이렇게 받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따지고 오면은 이런 방식이 좀 더 난청자들이 자유롭게 통화하고 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통 보청기 보면은 어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핸드폰에 요즘 스마트폰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각 회사의 어떤 어플을 깔아서 프로그램을 까는 거죠. 프로그램을 깔아서 보청기랑 연동을 해서 어떤 소리가 좀 크거나 작거나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포낙이나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좀 뛰어나고 좋지만 벨톤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음의 좀 향상적인 부분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소음을 좀 줄여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잘 되고 소음이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포낙이나 오티콘이나 다른 부분들은 일단 그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이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 벨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래서 이 보청기를 이 핸드폰을 연결을 해서 어플을 좀 자유자재로 좀 잘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벨톤 보청기가 뭐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텔레비전이 이게 조금 크게 되면은 한 50인치, 60인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리 자체가 이렇게 울리거나 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무선으로 바로 듣게 되면은 훨씬 더 좀 듣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텔레비전이 연동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버튼을 그냥 한번 터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 금방 연결이 잘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포낙이나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와이덱스 뭐 다른 보청기도 나중에 제가 할 건데 또 그런 부분도 좋지만 조금 편리성이라든지 아무래도 조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 벨톤이라는 회사가 조금은 더 편리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청기가 좋아진 부분이 뭐냐면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이 소음이 들리잖아요.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게 위 하울링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요즘 디지털 보청기가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발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출력 소리가 조금은 높게 들어야 되는 소리를 좀 크게 들어야 되는 사람에서는 아무래도 약간만 이렇게 좀 뚫리거나 변동성이 생기거나 이렇게 약간 길을 갖다 댔을 때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도 아직 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청력이 고도 난청, 심도 난청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보청기를 통해서 이제 인지가 그래도 한 신경이 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소리만 좀 크게 해주면은 그래도 알아듣는 게 좋은데 그게 출력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피드백이 새버리고 소리가 새버리면은
굉장히 좀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손실되지 않은 범위에서 소리를 잘 듣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일단 벨톤 보청기가 그래도 상당히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똑같은 사람에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포낙이나 오티건 보청기는 오히려 좀 피드백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벨톤 보청기는 그 피드백을 잡아주는 기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벨톤 보청기를 조금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데, 물론 다 씁니다. 포낙이란 거, 와이덱스, 뭐 오티건 보청기 싹 다 쓰는데,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난청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벨톤 보청기를 제가 좀 씁니다. 예, 그렇고요. 아직까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 리사운드라는 보청기는 벨톤 보청기랑 약간 성향을 좀 달리 하긴 하는데, 이제 물론 각 회사에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죠? 리사운드 회사보다는 이 벨톤이라는 보청기 회사가 조금 더 무선 기기라는 건 똑같이 쓰고요. 음의 소리 어떤 색깔 자체만 봤을 때는 약간 벨톤이 조금 약간 센 느낌이 좀 있고요. 리사운드라는 보청기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은 보통은 웬만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걸로 통해서 어느 정도 잘 맞춰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벨톤 보청기랑 리사운드 보청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어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